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주었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케어라고 불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보완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례를 들려주기 위해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임교돈 선수와 김성준, 곽동훈, 조은영, 정원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보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게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 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주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보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근보공단과 의료진,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으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했습니다. 이제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하하여 최대 150만 원 이내에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병원 찾을 일이 많은 5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들의 보장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15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입원 진료비는 본인 부담이 5%로 줄었고 중증 치매는 68만 원, 어르신 틀니는 36만 원, 임플란트는 32만 원 이상 비용이 낮아졌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넓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천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 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도 많습니다.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입니다.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 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습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 소아 단기 입원 서비스 센터를 설립할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 거점 병원을 지정하여 중증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 수준별 지원 비율도 조정하겠습니다. 4년 전 건보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할 때 건보재정의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당시 20조 원의 적립금 중 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보 적립금은 17조 4천억 원으로 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께서 손 씻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일상적인 건강 수칙을 지키는 것으로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잘 예방해 주신 덕분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야말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 역시 건보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5분의 경험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 뉴스에서 새로운 소식이라고 하면 잘 귀를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대체로 저랑 상관없는 이야기들이니까요. 그런데 제게 정말 필요한 정보, 제 삶을 직접 바꿔주는 소식도 있다는 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절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주변에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몸이 아픈데 돈 걱정 때문에 병원 가시는 게 망설이지 말라는 이야기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시 제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께서 제 병원비를 해결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치료비가 걱정이 돼서 부모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검진 부분이나 치료비에 큰 흔들림 없이 치료할 수 있으니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치료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완치 판정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건강 체크를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병원비도 저렴하게 나오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늘 들고 있습니다.
초부터 잔병 치레도 없던 터라 가족 모두에게 제 암 판정은 충격이었어요. 그래도 저 때문에 가족이 힘들까봐 항암 치료 때문에 삭발할 때도 아무렇지도 않는 척 가족 앞에서는 웃었지요. 속으로는 가정으로서 돈벌이를 못하고 있게 됐으니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내와 딸이 벌이로는 우리 가족의 생계 유지가 넉넉하지 못한데 암치료로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에 건강보험은 너무나 고마운 제도지요. 얼마 전부터 다시 항암치료를 시작하게 됐는데 경제적으로 우리 가족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의 무게를 들어준 정말 고마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여서 뭐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교정비 비용하고 병원비를 냈고요. 뭐 CT나 엑스레이 검사 비용은 20-30만 원, 또 기본 진료비 2-3만 원씩 2019년 초까지 꾸준히 부담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 중에 2019년 초까지 꾸준히 진료비가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부터 좀 병원비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요? 첫 수술을 하고 이제 치과 진료를 받고 수납에 가서 당연스럽게 이제 카드를 드렸는데 수납 직원분이 그냥 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몇 번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사실 그해 초부터 교정진료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좀 꿈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꿈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그 자리에서 좀 눈물을 쏟았었습니다. 몇 년 전에 드디어 유일하게 아토피 환자를 위한 그 두피젠트라는 주사제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기뻤죠. 근데 이야기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비용이 그때 병원마다 달랐는데 한 대당 거의 100만 원 돈이었거든요. 비용 때문에 솔직히 이 약은 좀 안 되겠구나 했다가 아토피가 너무 심하니까 그때 남편이 한 번이라도 맞아보라고 해서 맞았는데 와, 가려움이 없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평생 맞아야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치료받기가 일반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작년 7월부터 이제 질병코드, 중증 아토피 코드가 따로 분류가 됐고, 또 건강보험으로 산정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돼서 뭐 두피젠트 본인 부담률이 10%로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중증 아토피 환자들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게 됐죠. 여러분도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은 여러 환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났습니다. 만성 비형 감염 치료의 어려움을 소개해 준 김성준님, 이 초음파 검사와 MRI 검사를 큰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 결과도 좋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부모님의 그 노인 질환과 또 본인의 부정교합 치료도 잘 받으셔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임교돈 선수 다시 한번 도쿄올림픽 동메달 획득 축하드립니다. 암과 오늘 말씀 들어보니 무려 8번의 항암 치료를 이겨낸 그런 메달이어서 더욱 값지게 생각이 됩니다. 그 림프암을 이겨내는 그 과정을 가족들에게도 보이기 싫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국민들께 직접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암도 이겨낼 수 있는 병이다라는
우리 인 선수의 응원이 많은 암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 선수의 건강과 앞으로 활약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곽동우님, 아주 혈액암이라는 아주 무서운 암과 싸우면서도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일을 할 수 있기만 바랐다는 말씀에 이 가장의 책임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또 그만큼 또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우리가 새롭게 또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료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데도 그 큰 부담 없이 치료를 받고 계시다니 다행스럽습니다. 완쾌하신 모습으로 지금 택시 운전을 하면서 생활에 복귀하게 되었다니 매우 다행스럽고요. 항암치료 계속해서 잘 받으셔서 꼭 암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조은영님, 정말 훌륭한 어머니이십니다. 둘째 아이, 아까 이름이 원희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병원에 방문해야 되고 또 그 많은 수술을 이렇게 지켜낸 것만 해도 참으로 장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아이와 함께 꼭 그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도 치료뿐만 아니라 원희가 이렇게 좀 마음의 상처받지 않고 평범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그 자라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소원인 것 같습니다. 원희 같은 아이들이 잘 치료받으면서 평범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늘 함께 나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정원희님, 중증 아토피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스스로 얼굴을 때려서 망막이 박리까지 되었을까. 이 아토피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중증 아토피 본인 부담이 많이 줄어서 약물 치료 받으면서 삶의 희망을 되찾았다고 하시니까 정말 참 다행스럽습니다. 생생한 이야기와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또 청소년들에게도 이 아토피 이 보험 적용 확대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와 건보에서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해주신 이야기 덕분에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그것을 위한 또 우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어지는 한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부담 없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여러분 사랑합니다.